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한국은 15일이 벌써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전쟁을 준비하는, 자발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대만의 젊은이들, 그리고 클럽에서 밤을 새워서 노는 한국 청년들. 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대비가 되죠. 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호주에서 호주 방송에서 이제 한 것을 보면서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이런 그 자료들이 미국의 공영방송, 독일의 국영방송, 호주 등등 여러 나라의 아주 공신력이 있는 그런 방송들을 제가 택해서 자료를 모으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동영상 자료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현지에 가서, 대만에 가서 그 관계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아주 생생한 그런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보신 후에는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각성하는 그런 그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에 저 거대한 중국 땅 앞에 지금 160km 떨어져 있는 그 지점에 대만이 있습니다. 타이완. 지금 아주 이 타이완, 이 대만 해협을 그 중간에 중국 대륙과 이 타이완 섬에 있는 이 대만 해협에 긴장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의 관심이 아주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만은 17세기 후반에 청나라가 이제 지배했는데요. 그러다가 1895년에 일본이 이 섬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50년 후 1945년에서 저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하면서 그때 이 대만 섬을 다시 중국에 돌려주었는데, 그때 중화민국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이 그때부터 지배했는데 1949년에 이 장개석이 이끄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그 국민당 정부, 그리고 그 군대가 모택동 공산당 군대에 의해서 패배하고 이 섬으로 그 피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49년부터 여기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화민국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중화민국, 아주 굉장히 삼림 우거져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크기는 경상도 크기 면적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인구는 2,300만 명이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반도체 강국이죠. 네, 아주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세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도체에서 아주 고도의 그런 마이크로칩스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 90% 이상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TSMC,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삼성을 제치고 지금 세계 1등으로 올라섰는데요. 그래서 중공이 이 대만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SMC, 이 반도체도 그 기술력도 역시 거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중공이 과연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네, 요새 여기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만을 침공할까요? 중공이 같은 민족인데 침공을 할까요? 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시진핑의 최대 외교 과제는 지금 대만 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런 당 대회 같은 데에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자기가 어떤 이 중국사에 있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띠고 세워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바로 얼마 10월인가 그때 당대회를 열어서 세 번 지금 연임을 하고 있는데요. 주석직을 3번 연임을 하고 있죠. 뭐 정, 당, 군 이 3개를 다 지금 다 휘어잡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모택동도 이런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그래요. 시진핑 황제라고 얘기를 하고 3번 연임을 했지만 이번에는 또 얼마 전에는 또 철폐를 했습니다. 연임을 계속 2번 연임을 3번 이제 뭐 그 연임제를 아주 폐지해 놔서 종신토록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력도 불사할 것이다.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천명을 이미 했습니다. 지금 대만의 어떤 또 세계에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하는데 아무도 우리 통일 작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통일 전쟁을 할 때 여기에 있어서 아무도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면 그때는 미국이 이제 간섭할 걸 아니까 그때는 그리고 이제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함께 간섭해서 자기들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때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건 3차 세계대전이다. 아마겟돈이다. 아주 얼음장을 단단히 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폴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들렸을 때 대단했죠. 네, 아주 항의하고 그리고 또 폴로시가 떠나자마자 그냥 대만 이 섬을 완전히 최대의 군사력으로 동원해서 에워싸고 포위하고 굉장히 이 무력 시도 이렇게 이 포위하고 그런 것들을 저들이 했습니다. 네, 데이비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이 작년에 2021년에 3월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사령관직을 이제 내려놓으면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을 6년 안에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시한까지 딱 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아주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침공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데이비슨 이 사령관은 6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날짜를 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만 외교부 장관은 이 중공이 지금 어느 때보다 전쟁 준비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다. 하루에 거의 2번씩 대만의 영공을 이렇게 이 중공의 비행기들이 지나가면서 위협을 하고 있고, 아니 우리 이 한국에 지금 북한에서 비행기들이 떠가지고 하루에 2번씩이나 이렇게 위협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탑재할 수 있는 그 비행기를 띄워서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그 큰 비행기. 네. 지금 이 대만이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교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만을 고립시키는 외교전을 하고 있고, 사이버 가지고 하루에 이 해킹하고 이러는,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주유소 이런 것 대만 전국의 주유소를 다 그냥 해킹해 가지고 하루에 500만 번 이상씩 그렇게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심리적으로 뭐 대단하죠. 네, 조금이라도 독립 뭐 하면 독립을 주장하는, 제가 한번 다음 방송에 이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지만은,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퇴로하고, 네. 지금 뭐 군사적인 면에서 뭐 종합적으로 지금 작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독립 의지를 떨어뜨려 놓고 전의를 상실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침공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6년 안에 중공이 전격적으로 대만을 침공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자기가 거기를 그 직을 내놓으면서 그때 의회 앞에서, 미 의회 앞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하는 얘기는 그 대만을 침공을 하는데, 침공을 하게 되면은 물론 미군이 그 대규모로 이제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아주 이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끝을 내버린다 그거예요. 또 한 가지 시나리오는 한국에 있는 미군, 그리고 주일 미군, 그리고 뭐 괌 이런 데에 이 중공군이 미리 폭격을 하고 미리 거기에 그 공격을 해서 뭐 이제 대만을 중공이 공격하게 되면은 주한 미군이나 주일 미군들이 차출돼서 이제 대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오겠죠. 예, 그러니까 아주 거기를 먼저 타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접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고서 이제 대만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우리가 전쟁을 알지만은 이렇게 전쟁을 해서 뭐 방송국 차지하고 뭐 몽땅 다 차지해 버리고 나면 끝장나는 거죠. 뭐 그 위에 아무리 뭐 미국이 뭐 대규모 군대하고 뭐 연합군들이 오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속전속결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시진핑이 대단히 지금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말 관역을 맞추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 대만 외교부 장관은 중공군이 언제든지 우리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언제든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근데 이 뭐 외교부 장관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중공군은 언제든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게 참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만이 언제든지 침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2017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70% 이상이 된다. 이거는 뭐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테러 전문가들, 최고의 전문가들, 뭐 정부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랍니다. 그럼 2017년에 그 책이 나와서 그런 걸 제가 알려드렸는데 지금 2022년입니다. 그럼 10년을 얘기했는데 앞으로 5년이에요. 이 5년 안에 어쩌면 뭐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은 그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걸 통해서 그 미국의 대혼란을 일으키고 미국에 충격을 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그 쌍둥이 빌딩들 그 무너질 때 미국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네, 그 정도인데요. 대량 살상 무기면 거기에는 이제 이 핵무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북한이 지금 제가 이 요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제가 이런 그 해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뭐 탐사 이런 거 보도하는 것들을 제가 접하면서 북한이 지금 이 자기들 이 무기를 세계에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뭐 이란 이런 데서 이런 그 핵무기 같은 뭐 이런 대량 살상 무기, 뭐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이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앞으로 5년 안에 미국의 어떤 그 대량 살상 무기는 큰 혼란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왜 제가 이렇게 잠깐만 아주 이 부담이 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현실론자입니다. 네. 뭐 이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기에서는 제가 이상론자지만 이 현실적인 안목은 성경은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앞으로 이 종말에 있을 성경의 예언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앞날이 편치가 않습니다. 우리 앞날이 인류의 장래가 아주 점점 어려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불안한 세계 속에서도 이 모든 세계의 종말에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서 점점 어려운 지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체주의적인 이런 그 세력들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이제는 공산주의와 뭐 이런 그 자본주의의 대립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이제는 전체주의와 전체주의의 이 러시아나 또 이 중공이나 이 둘을 보십시오.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이 최고지만 그 다음이 러시아고 그 다음이 중공입니다. 이 중공과 러시아가 함께 힘을 합하게 되면 미국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 3위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핵무기에 있어 숫자에 있어서는 이 미국보다 그 러시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퍼소닉이나 뭐 이런 어떤 특수 무기나 이런 것들 미국이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첨단의 무기들을 지금 이 양쪽의 나라들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정말 전능하다고 생각하던 그 때는 이미 지났고요. 어떤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동영 방송 같은 거 제가 아주 많이 들었어요. 네, 한 번 듣는 게 여러 번 제가 듣고 기억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여러 번 보고 시간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미국을 전능하다고 생각하면 미국이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공군이 언제든지 대만을 침공해서 아주 그냥 먹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걸 가능성을 두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공이 누구에게 위협이 될까요? 뭐 대만에게 물론 위협이 되죠. 네. 근데 지금 이 대만이 이 중공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앞으로 태평양이 확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중공이 누구에게 위협이 될까요? 네, 대만 외교부 장관은 중공은 세계에 위협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 만약에 이 대만 해협에서 극심한 대만이 자유주의로 지금 1949년에서부터 거의 73년이죠. 네, 그렇게 살아왔는데 대만 사람들이 이 자유를 쉽게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만 사람들도 겨루기가 대단합니다. 굉장한 그런 이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공군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만 해협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한국으로 오는 유조선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의 전문가가 한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에 석유 대란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TSMC나 이런 이 반도체, 이 마이크로칩 제일 고도에 발달된 그런 마이크로칩을 90% 생산하는 그것이 중지해버리고 중공으로 넘어가게 되고 혹은 파괴되고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에 일대 피해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아무래도 삼성이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세계적인 경제 문제와 함께 한국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대만의 중공이 공격하는 거니까 절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도 그렇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들은요, 요새 아주 그냥 대만처럼 지금 아주 긴장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공이 인사하고 이제 호주의 방송 앵커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요, 아주 그냥 진짜 부인으로 중공이 아주 겁주고 말이죠. 예, 그러더라고요. 언제 한번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스트레일리아도 지금 굉장히 긴장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대만 다음은 자기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타이완의 총통 전 대변인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지사를 출마했는데 조금 지난 것이니까 이제
중공은 대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실제로 그러합니다. 네, 여기 그 타이페이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만의 수도. 여기 지금 이 마이크로칩 생산하는 게 나오는데요. 아주 가장 어드밴스드된 최고로 이렇게 발전된 그런 마이크로칩을 90% 이상을 여기 생산을 한다고 그래요. 대만이. 그러니까 대만이 만약에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이런 전쟁의 이런 그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면 이 세계 경제 전체,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반도체 그 칩들이 안 들어와 가지고선 뭐 자동차 값이 막 그냥 급등을 하고 막 뭐 렌털카 하기도 힘들고 뭐 그냥 뭐 모든 게 다 아주 그냥 그 힘들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얽혀 있어 가지고 게다가 어떻게 이렇게 가장 그 불안한 이런 그 곳에 이렇게 그 마이크로칩스 이 가장 중요한 이 90% 이상을 여기서 생산해서 이렇게 그 정말 그 불안하게 하는지, 네, 정말 세상이 네,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베이징은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마치고 2049년에는 세계 최상의 군사력으로 아시아를 지배하기를 꾀하고 있다. 아시아뿐이겠습니까? 세계 지배를 꾀하고 있죠.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마친다. 2049년에는 세계 최강의 미국 제치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 네, 지금 아마 이번 해에 군사비 지출을 보게 되면 미국이 8천억 불까지는 안 되는지 몰라. 7천억 불 넘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이제 중공도 지금 뭐 거의 3천억 불로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고 점점 더 하려고 그러죠. 네, 정말 큰 위협입니다. 유명한 존 볼턴이 이제 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공이 대만을 취하게 되면 인도 태평양 전 지역이 중공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네, 대만을 먹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앞에 확대한 태평양, 인도 태평양 전 지역이 중공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그 피해 정도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야 뭐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너무 뭐 분명하게 뭐 꿰뚫고 있는 분 아닙니까? 중공이 대만을 먹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결과가 그 피해 정도가 이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앵커가 있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 중공이 대만을 침공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실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했다고. 이 대만 침공은 우리 시대의 최대의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만 중공이 침공하는 게 남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서 봐야 되고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대만이 무너지게 되면 자유민주국가 우리 태평양 여기서 뭐 우리 한국하고 이쪽 일본하고 저쪽 대만하고 여기 지금 셋인데요. 이 대만이 그렇게 몰락하고 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도 또 힘이 약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대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대만의 청년들,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뭐 구별이 없이 아주 실전을 방불하게 하는 이게 특수부대 출신들이 이제 이런 학교들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한 40% 정도가 현역 군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현역 군인들이 여기 그럼 왜 와 있느냐? 휴가 때 나와서 군에서 배우지 못하는 이런 이 훈련을 여기서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만큼 자기의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시민들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좀 군사훈련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게 또 자극이 돼가지고 더 많은 청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군사훈련을 지금 스스로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또 부상자 치료 훈련을 하는데 여기 안은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당이에요. 조금 이따 보면 이제 강대상 십자가도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네, 이거 보십시오. 저기 십자가가 보이죠? 네, 교회입니다. 이 한국의 이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 대표 기도를 누가 뭐 이제 나와서 할 때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야, 정말 한국 진짜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못 하다니. 좌우 대립되고 뭐 교회가 뭐 논란이 있고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못 하게 하다니. 여기는 지금 뭐 교회당을 열어놓고 지금 막 여기 이 전쟁 준비를 막 뭐 부상자 치료 훈련하고 막 좀 그러지 않습니까? 대만 교회와 우리가 얼마나 달라요? 대만 교회는 한국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그 수적으로 미미합니다. 물론 이제 이 대만의 대통령 총통들은 다 한결같이 적어도 명목상으로나 명목상이지만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대만의 교회들은 다 이렇게 문을 개방해가지고 나라 살리는 일에 이렇게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뭐 아주 사정이 굉장히 월등하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미국이나 뭐 이런 뭐 캐나다나 뭐 이런 나라들처럼 한결 여유 있는 그런 입장이 전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나라 일에 대해서는 마치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고 교회 일이나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나 뭐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까? 사회를 책임져야죠. 국가를 돌봐야 국가가 건강하고 국가가 지켜져야 내 개인도 지켜주고 내 사업도 지켜주고 내 가족도 지켜주고 내 교회도 지켜주고 우리 사회도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 문제는 나 몰라라 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설교자들이 나 몰라라 합니다. 정말 그 각성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주 조금 전에 여기 실내에서 이렇게 또 훈련을 하는데 가서 이제 미국의 CBS의 그 기자들이 이제 하는 모습을 찍고 하면서 아주 뭐 굉장히 더운 때랍니다. 근데 아주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훈련에 임하고 있다. 네.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그 진지한 거예요. 네. 전쟁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아주 전쟁이 아주 먼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핵 미사일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이 대만의 이 젊은이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군사훈련을 받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 10월 29일 날 이태원의 이 참사 때문에 정말 아주 세계적으로 큰 우리가 그 수모를 받았습니다. 156명인가요? 정말 그 소중한 우리 청년들의 목숨이 그렇게 삽시간에 그냥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가 어쩌고 뭐 좌파들이 얘기를 하지만 진짜 핵심이 뭐냐? 한국 청년들의 클럽 놀이 문화 참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데가 이게 요 골목 여기가 39평이래요. 근데 이게 1000명이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음모론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한국 청년들이 이태원에 10만 명이 모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에는 헬로윈 파티를 여는 클럽과 바가 많았고 이번 참사 희생자 대부분은 20대 등 젊은 층이었다.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된 이유 가운데 제일 큰 이유는 클럽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헬로윈은 어린이들이 사탕을 얻으러 가는 날이 아니다. 네. 미국에서 뭐 캐나다에서 뭐 헬로윈 할 때는 애들이 사탕 받고 사탕 주고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20대 안팎의 젊은이들이 헬로윈 축제를 특유의 복장으로 뭐 여러 가지 뭐 탈도 쓰고 뭐 치장한 채 클럽에 가는 주요 이벤트로 만들어 버렸다. 아니 클럽이 뭐길래? 제가 클럽 전에 뭐 젊은이들이 가는 장소다 한 정도만 알았지. 제가 이번에 좀 조사를 해봤어요. 클럽이 주로 12시 이후부터 열리더군요. 강남이 제일 비싼 데고, 그 다음 이태원이 두 번째로 비싸고, 홍대가 세 번째로 비싸다고 그래요. 여기에 이 젊은이들이 몰리는데, 이거 12시에서 뭐 3시까지 뭐 모여서 그냥 술 마시고 춤추고, 남자애들은 여자애들 꿰려고 그러고, 여자애들은 남자들 뭐 또 어떻게, 좀 사귀어서 뭐 하려고 그러고, 분위기가 좋은 데가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부모님들이 정말 그런 데 보내시면 안 돼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크리스찬들은 가서 물론 안 될 것이고, 3시쯤 되면 이제 그 다음에 2차로 간답니다. 어떤 여자애들은 완전 인사불성이 돼서 술에 취해서 남자애들이 걔네들 차에다 싣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클럽입니다. 이 클럽에 그렇게 모여서 밤새 놀고, 네. 여러분 지금 그럴 때입니까? 한국이? 대만 젊은이들은 그냥 그 훈련받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전쟁 준비하느라고 지금 야단인데, 한국에선 지금 밤새 그냥 술 마시고 춤추고 말이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지금 이런 때입니까? 이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목소리를 좀 높여서 이런 클럽 문화, 이런 방탕 문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방탕 문화, 이 한류, 여기에서 한류에서 또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방탕의 문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게 바로 클럽 문화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참사, 어떤 분이 아주 경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한국의 이 젊은이 이 쾌락 문화의 경종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계속 핵미사일을 북한에서 날리고 있는데 핵무기 하나도 없는 나라가 미국만 믿고, 이번에도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그 총통의 전 대변인이었고 지금 주지사 뭐 출마 나왔다고 하는 그 여자분, 네. 기자가 물어봅니다. 호주 기자인가? 네. 미국이 와서 도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유세계에서 와서 도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인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대만에서도 미국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돕지 않거나 혹은 도와도 너무 늦거나 그렇게 좀 생각들 하고 우려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바이든 대통령이 4번이나 그 대만 침공이 있으면 우리가 돕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백악관에서 말한 입장은 아니랍니다. 또 한국은 그래서 한미동맹이라도 있지, 거기는 한미 상호 한미가 아니라 이 중화민국하고 미국하고 상호 보장 그 조약이 이미 다른 것으로 대치가 돼 버렸습니다. 더 우려하겠죠. 네. 그렇지만 북한이 또 핵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핵으로 미국의 도시들을 위협한다고 하면 미국이 우리 한국을 지키는 문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정신 차려야 하고 부모들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렇게 쾌락 문화, 방탕 문화가 이렇게 그 젊은이들 속에 기승을 떨도록, 그게 결국은 헬로윈 이 날에 바로 이 이태원 참사로 이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전제훈련도 해야 되고 부상자 보호훈련도 해야 되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해야 합니다. 이걸 사회 지도층들이 말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말을 해야 되고 대통령도 말을 해야 되고, 사회를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가 없는 가운데 거의 70세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자유가 중요한지를 압니다. 우린 이 6.25 이후에 자유를 우리가 뺏기지 않고 왔기 때문에 지금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유를 우리가 향유하는 것뿐 아니라 자유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이태원 가서 자유를 누리고 뭐 즐기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물론 근본적으로 영적인 말씀입니다. 율법의 자유에서 자유하는 영적인 자유를 말하지만 정치적인 자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정치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이 자유 안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대만의 젊은이들, 대만의 장래를 위해 기도합시다. 대만이 붉은 땅이 되지 않도록, 대만이 자유의 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대만이 신앙의 자유 면에서는 제일 아주 관용한다고 그래요. 한국보다 더 관용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자유의 땅이 정말 이 압제의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북한의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 자유 대만,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 크게 복을 주시길,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